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제가 지금 광화문 거기 경복궁 앞에서 100명 집회를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100명 집회를 갔더니 집회한다고 조작방송 JTBC, MBC, KBS, 뭐, 좌TN 다 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사람들한테 무슨 구경 났냐. 지금 집회 여기 하는 게 뭐가 지금 자기들은 와, 이 전국에 집회를 한다. 이거를 취재하러 왔나 봐요. 그래서 내가 구경 났냐. 당신들 기자들부터 양심을 회복하라. 제가 그랬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도 양심을 회복해야 되고 이 기자들도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 당신은 기자고 난 의사지만 서로 최소한의 사람의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지난 10월 3일, 10월 9일 날 광화문에 국민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차벽을 쳤습니다. 문재인이가 2015년 12월 달에 이 차벽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10월 3일, 10월 9일 날 차벽을 쳐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방역 때문에 쳤다. 기가 막힌 일이죠. 10월 3일, 10월 9일 날 여러분들 사진 보셨죠? 이동욱 TV에 제가 사진 다 공개했습니다. 서울대공원에는 3만 명이 바글바글 했고 제주공항에는 10월 9일 날 6만 4천 명이 바글바글 터져 나갔어요. 거기는 왜 차벽을 안 칩니까? 왜 전철은 하루에 747만 명이 타는데 왜 차벽을 안 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치 방역을 하면서 자 10월 3일, 10월 9일 날 저렇게 저거는 제가 제 힘이 닿는 한 저는 역사책에 남길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한번 보라고. 2020년 10월 3일, 10월 9일은 역사책에 남길 사진이 나왔어요.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문재인 당신은 앞으로 절대 민주주의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방역 때문이라고. 방역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 그거 정말 악한 행동이에요. 그러더니요 코로나가 갑자기 10월 9일 다음에 10월 10일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집회할까봐 10월 10일까지 광화문을 쳐막다가 10월 10일 날 11일 날 10월 11일 날 정세균이가 노란 옷 입고 딱 나와서 코로나 1단계다. 어떻게 10월 9일까지는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하고 10월 11일 돼서는 어떻게 갑자기 코로나가 1단계 돼요. 그게 우연히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그렇게 한 겁니까? 정세균 양심에 손을 얹고 그게 사전 계획 없이 집회를 말살하려는 계획 없이 우연히 10월 11일 날 노란 옷 입고 나와서 1단계로 바꾼 겁니까? 제가 1단계를 보고요. 기가 막혔어요. 1단계는요. 실내 이번에 저도 행사를 하려고 알아봐라. 우리 임원들하고 알아봐라 하니까 실내 행사는 인원 제한이 없어요. 뷔페, 공연장 여러분 아시죠? 뷔페 300인 이상 1000명, 2000명 인원 제한 없는 거 아세요? 1단계에서. 자, 국민들이 이번에 마스크 이제 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매긴다고 합니다. 10만 원. 자, 마스크를 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매기겠다는 이유가 마스크를 써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 지침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방역 지침이 뭐냐. 전철이나 백화점이나 극장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방역 대상 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감염 확산의 위험이 없다. 나만 마스크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극장에 가서 여러분 마스크 딱 쓰고 있으면 옆에 사람 10사람 마스크 안 써도 마스크 쓴 사람은 검사 대상 아니고 확산 위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방역 원칙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마스크 안 쓰면 벌금까지 매기겠다, 과태료까지 매기겠다고 하면서 마스크 쓰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자, 뷔페 식당에서 마스크 쓸 수 있습니까? 마스크 쓸 수도 없는 뷔페는 1000명, 2000명, 야외 집회는 마스크 다 썼어요. 마스크 쓰는 야외 집회는 100명 이상 안 된대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면 이해가 됩니까? 마스크를 벗고 문재인 같은 사람이 뷔페에서 밥 처먹는 것은 1000명, 2000명 되고, 안전한 야외가 실내보다 안전하다는 것은 전 세계의 의사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안전한 야외에서 100명 집회하는 것은 코로나가 위험하다. 이게 말입니까? 소입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금요일 날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그런 얘기들을 우리 측에서 쭉 했어요. 판사도 다 알잖아요. 판사도 초등학교 나왔는데 알잖아요, 그게. 아니, 실내 밀폐된 데서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것은 뷔페에서 1000명, 2000명 되면서 차라리 뷔페 가서 집회하자 그래서 문재인 규탄 집회를. 야외에서 300명 마스크 쓰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정치 방역이 어디 있습니까? 사기 방역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판사가 자기도 솔직히 그 판결문 적으려니까 쪽팔리는가 봐요.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판사도 자기가 미안한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응? 문재인이가 이러고 있으니까 정부 방침이 이러니까 이거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돼. 서울시가 뭐라고 말하면 됐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마스크 쓰는 게 안전하다고 그래놓고 마스크 벗고 뷔페에서 밥 먹는 것은 1000명, 2000명 되고 실내 밀폐된 데서 야외에서 집회는 100명 안 된다는 게 이게 어느 나라 그게 말이 된다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짓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으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는 거죠. 8.15 집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잠복기는 5.2일이죠. 8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확진자를 8월 15일 날 그날 만났더라도 감염되는 것은 8월 20일 지나야지 감염이 돼요. 잠복기 때문에. 그런데 8월 15일 날 집회했는데 8월 16일부터 역학조사 강제하니, 검사 강제하니 다 기억하시죠? 그걸 사기쳤단 말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하루에 30명에서 50명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30명 발생하던 게 300명 수준으로 발생한 게 2차 확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00명 발생한 게 날짜가 언제냐? 8월 16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8월 14일부터 100명대로 인원이 증가했어요. 30명대의 인원이. 확산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날짜가 8월 14일이에요. 모이기도 전에 8월 15일 때문에 퍼졌습니까? 8월 15일 모인다고 8월 14일부터 문재인이가 전야 축제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강제 검사를 하고 강제로 격리를 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저한테 고소장 고발장 당했다고 경찰들이 그런 거짓된 직무 수행하면요, 정권 바뀌면 당신들 다 쇠고랑 차야 돼. 8월 15일 때문에 퍼졌다는 이 거짓. 8월 15일 때문에 어떻게 8월 16일부터 퍼지고 8월 14일부터 확진자가 증가했습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강제검사를 했어요. 34,000명을 했어요. 강제검사를 했더니 0.9%만 양성이 나왔습니다. 34,000명 중에서 0.9%. 그런데 이 거짓 방송들이 MBC 조작수첩이 0.9%가 집단 감염이다. 자, 34,000명 중에서요 33,700명이 음성이고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없고 300명 양성이에요. 300명. 34,000명 중에서 33,700명이 코로나가 아닌 이런 집단 감염 봤습니까?
3만 4천 명 중에서 단 300명이 양성인 이런 집단 감염 봤어요? 요양병원에 이번에 나왔는데요. 10명 방에 있으면 8명이 양성 나와요. 집단 감염이 그런 겁니다. 대구의 신천지 사태 때 3,000명 검사했더니 그 교회에서 2,000명이 양성 나왔어요. 이게 집단 감염이에요. 3만 4천 명 중에서 300명 나왔는 게 그게 무슨 집단 감염입니까? 3만 4천 명이 모였는데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다 전수검사하면 1.2% 양성 나옵니다. 그러면 강경화 문재인이가 국민들한테 매일 바이러스 테러 합니까? 인천공항 통해서 1.2% 양성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을 말하냐고요. 이런 거짓으로 8.15 때문에 확산됐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 이래가지고 김수열 회장 구속시켜놓고 김경재 총재 구속시켜놓고 이 뒷감당을 당신들 정치판사, 정치검사, 정치경찰이 어떻게 질 거냐고요. 제가 정권 바뀌어서 저한테 역할을 맡겨주면 논문 다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 다 깜빵에 넣을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냐 말입니다. 0.9%는 집단 감염이 아니다는 그런 경기도 의사에서 그런 결의를 해가지고요. 정은경한테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0.9% 양성 나온 게 당신 의사 양심상 이게 집단 감염이냐?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인 오명돈 교수한테도 보냈습니다. 신종감염병 국가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감염내과 정년퇴임 3년 놔둔 오명돈 교수님한테 보냈더니 오명돈 교수님은 양심이 있으시더만요. 내가 감염을 전공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답니다. 이런 거짓된 나라, 거짓으로 인신을 구속하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왜 광우병 사기쳤던 인간들이 초 픽픽 쓰러지는 걸로 국민들 겁줘가지고 사기쳤던 인간들이 왜 또 이거 코로나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신을 구속하고 경찰에 불러서 처벌하고 어떻게 피해자를 처벌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역사 앞에 진실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광우병 거짓을 우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데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저는.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넘어가지 말자고요. 거짓으로 인신을 구속하고. 자, 실내 밀폐된 곳이 위험하다. 이거 아니라는 사람 나오세요. 정은경부터. 마스크 벗는 게 위험하다. 아니라는 사람 나오라고. 그런데 실내 밀폐된 데서 마스크 벗고 뷔페에서 2,000명 먹는 것은 1단계에서 되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건 7%, 70% 금지입니까? 70%? 한교총은 이게 진전된 문재인의 조치라서 환영한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라고 하는데 문 닫으세요. 1단계에서 교회 문부터 닫는 게 그게 과학입니까? 그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민들 다 피해 보시는 거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며칠 전에 유럽 갔다 왔어요. 유럽에서 갔다 오면서 인천공항 들어오면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나와서 그냥 마음대로 다녀도 된다. 이렇게 문재인이가 했습니다. 다른 국민들은요. 인천공항에서 들어와서 코로나 음성 나와도요. 2주 동안 집에 갇혀 있어야 돼요. 위험하면 이재용은 코로나 퍼뜨려도 됩니까? 안전하면은 이재용이 격리할 필요 없으면 안전해서 할 필요 없는 거면 다른 국민들도 그렇게 인신을 구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2주 동안. 코로나 질병은 똑같은데 박원순이 아들 박주신이는 코로나가 창고라는 영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자마자 코로나 검사하고 음성이라고 자기 아버지 뭐 하고 다 돌아다녔어요. 박원순이 아들은 코로나 없고 다른 모든 국민들은 외국 잠깐 갔다 오면 2주일씩 격리당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앞에 편의점 한번 갔다가 경찰에 구속되고 경찰에 처벌되고 이게 나라입니까?
감염병은 감염병 위험대로 하세요. 감염병 이것을 가지고 광우병처럼 극도로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 모든 것을 박탈하면서 재인산성까지 싸우면서 이 죄를 어떻게 당신들이 다 감당할 거예요 지금. 50대 이하의 사망률은 0.1% 이하입니다. 극히 미미해서 사망률 무시할 수준이다. 대부분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은요 노령의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0대 이하의 사망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명동 교수님도 사망률도 극히 미미한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치 방역하면 이런 식의 방역은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고 위험하다는 말,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다가 기자회견 취소했잖아요. 왜? 그게 의학이 아니라 정치니까. 자기가 개인에 대한 마타도와 무슨 공격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으로 양심 있는 학자들이 기자회견도 못해요. 문재인 정권 안에서는. 이런 거짓된 나라입니다. 정말 이 거짓. 자기들은 밤에 술 처먹고 마스크 벗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국민들 보고는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마스크 쓰고 나와서 변장하고 나와서 가장 가식적인 모습이에요. 정세균 밤에는 마스크 벗고 사람들 모여서 밥 먹으면서 꼭 국민들 앞에서는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변장하고 국민들을 겁박합니까? 우리가 최소한 상식을 말하자는 거죠. 코로나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가 위험하냐? 광우병처럼 그렇게 공포스럽냐? 광우병 걸린 사람 지금 2008년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그 사기를 치고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안 했던 인간들이에요. 코로나가 광우병처럼 그렇게 선동했냐? 그렇게 위험하면 당신들이 마스크 벗고 밥 처먹는 것부터 중단하라 그래요.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술 처먹는 것부터 중단하라고 민주당 의원들. 전철 747만 명이 밀집하는 것부터 중단하라고요. 위험하면 질병을 질병답게 관리를 하세요. 왜 거짓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거짓으로 국민한테 너무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어요.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 이 인간들이. 지구는 둥근데 지구는 네모나다 그러면서 우기는데 언제까지 우기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거짓에 대해서 판사가 양보하랍니다. 양보. 판사도 양심 찔리고요. 내가 거기 왔는 서울시 공무원한테 그랬어요. 거기서도 판사 앞에서 8.15 때문에 전국에 확산됐습니다 하길래 제가 그 사람한테 당신 양심이 있냐? 8.15 때문이 아니라는 거 다 얘기했지 않느냐고. 34,000명 중에서 33,700명이 음성인 이런 코로나가 어디 있어요? 정은경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교회발인지 교회발이라고 간주하느냐 했더니 질문지에 교회 다닌 적 있으면 교회발이래요. 교회 다닌 적 있으면. 그 사람이 전철 10번 타고 마스크 벗고 식당에서 바글바글한 데서 밥 먹고 마트 가고 극장 가고 다 하고 교회 일요일 날 한 번 갔는데 그 교인 명부에 있으면 교회발이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코로나 걸린 감염자하고 접촉했다는 걸 그게 감염이지 어떻게 교회만 다니면은 교회발이에요. 그러면 확진자 나왔을 때 전철 탄 적 있는지 물어보고 다 전철발로 하세요. 이런 거짓된 방법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집회를 박해하고 그렇다고 감염병의 상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정은경도 본인이 의사면 양심을 회복하기 바래요. 어디 이것으로 국민들의 인신을 구속하고 국민들을 처벌하고 거짓된 일을 합니까? 박근혜 정부 때 수많은 공직자들이 쇠고랑 차고 수갑 차고 문정부 때 들어가는 거 봤죠? 권불 10년이라 그랬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다 서면으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해서 구속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해서 형사처벌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치판사, 정치검사들도 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이게 사법농단이고 이게 헌정농단이고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부부, 강사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부부 4명하고 저희 부부 6명이 교회에서 밥 먹으려다가 그거는 경찰에 처벌돼 가지고 앞에 100명 바글바글한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서 사진 찍었다니까요. 무슨 이런 미친 짓이 다 있어요. 6명이 밥 먹는 게 낫지. 식당에 100명 바글바글한데 마스크 벗고 먹는데 훨씬 나는 위협을 느꼈어요. 코로나로. 여러분, 거짓입니다. 거짓. 뷔페 식당에서 예배드리면 처벌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면 처벌하고 어떻게 뷔페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술 먹고 밥 먹는 것은 1000명, 2000명이 되냐 말이에요. 한국 교회도 각성해야 됩니다. 이 거짓에 대해서 신앙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문재인이가 기독교를 능멸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기도와 예배가 지켜주지 못한다. 기독교 신앙은 100% 죽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좌파 목사들, 좌파 성도들 반성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거짓된 나라, 오늘 내가 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내가 얘기한 거 편집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라. 정말 불행한 인생 된다.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거 아니냐. 실내에서 바글바글한 나이트클럽 1000명은 되고 나이트클럽이 터져나갔답니다. 지난주에. 근데 예배는 안 되고 야외에서 100명 집회는 안 된대요. 학원도 1000명, 2000명 된대요. 학원은 되는데 그 학원 빌려서 예배 드리는 건 안 되고 학원은 되는데 거기 예배 그거 빌려서 집회하면 안 된대요. 이게 정치 방역이지 뭡니까? 정말 이 거짓에 대해서 양심을 회복합시다. 판사도 양심을 회복하고 검사도 양심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양심을 회복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거짓된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죽어갑니다. 소상공인들이 죽어갑니다. 문재인의 거짓 방역에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 있고 이재용은 코로나 없고 박주신이는 코로나 없고 이런 거짓 방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답해 보세요. 정은경이는. 이재용이가 위험해요? 그러면 2주 격리 시켜요. 이재용이가 코로나 검사 받고 음성이라서 안전해요. 그러면 다른 국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려운 말 합니까? 상식을 얘기하잖아요. 판사도 제가 표정을 봤는데요. 마음이 너무너무 찔리는 마음인데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이거를 집회를 허락해 줬다가 이 사이비 언론, 가짜 언론들한테 무슨 포화를 맞을까? 결국에는 기각을 했더만요. 대한민국 양심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정말 저는 이게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요 광우병 사기를 제대로 정리 안 했어요. 나중에 과거사 특위를 만들어서 광우병 사기 친 놈들 다 깜빵에 넣어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사기 탄핵 친 놈들 정리해야 됩니다. 사기 탄핵 거짓으로 들어선 사람, 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기 탄핵으로 거짓했던 놈들이 그것으로 거짓으로 정권을 잡은 놈들이
또 국민을 사기 코로나로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것은 반드시 밝힐 겁니다. 저한테 개인적인 핍박도 많이 들어오지만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구가 네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는 둥근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진실은 승리합니다. 아무리 유튜브가 파급력이 없어도 거짓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여튼 감사드리고 저는 이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거짓을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 교회도 살고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고 안보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